자신이 죽이려 했던 의붓 아들의 목숨 대신 남의 자식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게 된 고성희의 운명은 과연 신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가장 잔혹한 형벌일까요?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히 위장된 삶을 살며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군림했던 고성희, 그녀가 대도차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맞이한 마지막 순간은 그야말로 비극과 아이러니의 결정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도 기이한 복수극의 전말을 하나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고성희는 슈조이 그룹의 안주인이자 가온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치고 고가의 차만 마시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모텔 침대 위에서 부들부들 떨며 세고 있는 5만 원권 몇 장뿐이었는데요. 고성희는 침침한 조명 아래서 지갑을 탈탈 털어보았지만 총액은 겨우 2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밀린 숙박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통장 잔액은 17만 원이라는 기가 막힌 숫자만 띄우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돈을 종이처럼 쓰며 살아온 고성희에게 이 숫자는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사형 선고였던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진저리를 치던 고성희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딸 박영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영나의 작업실 문을 부술듯이 밀고 들어간 고성희의 눈에는 모성애라고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광기만이 서려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영나에게 당장 2억 원을 구해오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당황한 박영나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하자 고성희는 오히려 딸의 뺨을 내려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고성희는 박영나가 웹툰 계약금으로 받아둔 소중한 300만 원마저 강제로 뺏어버렸습니다. 내가 널 지금까지 명품으로 휘감아 키운 게 얼마인데 고작 이 정도에 벌벌 떠느냐며 독설을 내뱉는 고성희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박영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고 고성희는 그 돈 봉투를 가슴에 품고 차갑게 작업실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성희는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성희는 그 돈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박진석 회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이미 그녀가 도망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고성의 명의로 된 청담동 빌라며 가온재단의 지분까지 박진석 회장은 이미 은밀하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압류 절차를 밟아두었습니다. 변호사들은 박진석 회장의 보복이 두려워 고성희의 서류조차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고성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박진석 회장의 회장실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남편의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가 던진 이혼 서류를 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난 너랑 절대 이혼 안 해. 넌 평생 내 아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갈 거야. 이것이 바로 26년간 자신을 속여온 고성희에게 박진석 회장이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이 서늘한 선언에 고성희는 온몸이 떨리는 공포를 느꼈고 그 공포는 순식간에 박성재 부사장을 향한 살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이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 박성재만 사라진다면 이 모든 지옥 같은 게임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고성희는 마지막 도박을 하듯 박성재 부사장의 집무실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박성재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고성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초췌해진 얼굴로 박성재를 쏘아보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왜 우리 사이의 약속을 어기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바친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고성희를 바라보며 당신의 가면은 언젠가 드러날 일이었어. 그리고 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대신 내가 조용히 떠나줄 테니 대가를 지불해. 당장 내가 머물 집 한 채와 현금 5억 원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고성희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박성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성희는 26년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며 당당하게 요구했지만 박성재는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며 보안 요원을 호출했는데요. 당신에게 줄 돈은 단 10원도 없어.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박성재의 서슬퍼런 명령에 고성희는 강제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끌려나가며 던진 마지막 눈빛은 박성재 부사장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광기 어린 살인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나간 뒤 집무실에 홀로 남은 박성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분명히 무슨 짓을 저지를 거야.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재는 곧장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고성희가 찾아와 협박했던 사실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는데요. 아버지, 그 여자가 저를 찾아와 집과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긴 했지만 그 여자의 눈빛을 보니 정말 무슨 사고라도 칠 것 같아 두렵습니다. 박성재의 말을 들은 박진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라는 여자가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성재 주변에 최고의 경호팀을 배치해. 그리고 고성희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해. 만약 그 여자가 성재를 해치려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짓밟아 버려도 좋다. 이것은 박진석 회장이 자신을 기만한 아내 고성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배려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운명의 날 오후 고성희는 귀금 속을 판 돈으로 마련한 대포차 운전석에 앉아 박성재 부사장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박성재를 없애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뒤틀린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고성희는 핸들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증오를 불태우며 성재만 없어지면 박진석도 마음이 약해질 거야. 그러면 다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어라고 미친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8시 정각, 드디어 박성재 부사장이 회사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대포차의 거친 엔진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가르며 박성재 부사장을 향해 죽음의 돌진을 시작했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이 뒤를 돌아보고 얼어붙은 그 찰나의 순간 고성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을 덮치려던 고성희의 차량 측면으로 거대한 검은색 SUV가 번개같이 돌진해온 것이었죠. 박진석 회장이 미리 배치해둔 경호 차량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고성희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고성희의 머리는 산산조각 난 유리창에 부딪혀 피가 낭자하게 쏟아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졌고 박진석 회장은 무전기를 통해 고성희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숨을 내뱉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고성희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막힌 반전이 하나 더 드러났는데요. 과거 고성희가 가온재단 이사장 시절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작성해 두었던 장기 기증 동의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에는 혈연 관계가 있는 자에게 우선 기증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박진석 회장은 이를 이용해 기막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성재의 친구 이지혁에게 고성희의 심장을 주기로 한 것이었죠. 이지혁과 박성재는 친형제보다 더 깊은 우애를 나눈 사이를 알고 있었고 박성재는 박진석 회장에게 지혁이가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 고성희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생명은 살릴 수 있게 해줄게. 네가 평생 못했던 선한 일을 마지막에 하는 거야라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결국 그녀의 심장은 적합 검사를 거쳐 이지혁의 가슴 속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의붓 아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살리는 심장이 된 셈이니 이보다 더 지독한 복수이자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의 심장을 이식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지혁은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기증자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다시 얻은 생명에 감사하며 연인 지은호와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고성희의 심장이 가장 친한 친구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지만 이 또한 운명이 정해놓은 굴레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홀로 옥상에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고성희를 떠올렸습니다. 26년간의 거짓말과 배신으로 점철된 인연이었지만 결국 그녀의 마지막은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고성희라는 여자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역설적이게도 생명이었다는 사실이 박진석 회장의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자극했는데요.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 상처 입은 사람들의 진정한 화려한 날들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